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본 드라마 내용이 기억 안 나고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뇌가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신호를 무시하면 6개월 뒤엔 증상이 2배로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 요즘 이렇게 깜빡할까요? 왜 밤새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을까요? 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말이 느려지고 단어가 안 떠오를까요? 사실은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양치질, 매일 드시는 식사, 매일 주무시는 잠 속에 숨어 있었어요. 달걀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 이유, 비타민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영양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민서 박사입니다. 수백 명의 기억력 저하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70대, 80대에도 뇌는 충분히 젊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6가지 비밀입니다. 입속 염증이 뇌까지 올라가는 경로, 혈관 속 탁함이 기억을 막는 원리, 수면 중에만 작동하는 뇌 청소 시스템, 그리고 뇌세포를 감싸는 특별한 기름의 정체까지.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만 고쳐도 나머지가 함께 좋아지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어요. 잇몸을 방치하고 물을 적게 마시고 좋은 기름을 무조건 피하고 잠을 얕게 자는 그 습관들이 결국 뇌를 늙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영양제 하나 더 먹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을요. 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얼마 전 67세 김정자님이 제 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손주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입에서 맴돌기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놀라운 건 뇌세포보다 입속 염증이 먼저 문제였습니다. 잇몸에 생긴 작은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회로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김정자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입이랑 뇌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입속 세균이 만든 독소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뇌 속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저는 김정자님께 단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3번 물로 입안을 헹구고 식후 30분 안에 양치를 하라고요. 영양제를 더 먹거나 큰 돈을 들일 필요 없이 그저 입안 환경만 깨끗하게 유지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비타민을 따로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염증의 통로를 막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자님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뇌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은 입속 염증만이 아니에요. 혈관 속 탁함, 전해질 불균형, 수면 부족, 지방 결핍, 비타민 불균형까지.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만 고쳐도 다른 부분이 함께 좋아지는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을 흔드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입이 자주 마르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그건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입속 세균이 만든 독소는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서울대 치의학연구소에서는 잇몸 염증이 기억력 저하와 직접 연관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뇌 속 미세혈관에 쌓이게 되고 그게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손주 생일을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사해 보니 잇몸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분은 하루 3번 양치를 하셨지만 문제는 양치 후에 입안을 제대로 헹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입안을 30초 이상 헹구라고 권했죠.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단 3주 만에 박영수님은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한 세정제가 든 치약은 오히려 침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 순한 성분의 치약을 선택하시고 하루 3번 양치와 함께 식후 30분 안에 물로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뇌로 가는 염증의 통로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입속만 관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혈관 속 상태도 중요해요. 혈액이 탁하면 뇌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탁한 혈액은 인지력 저하 위험을 2배나 높인다고 해요.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면 혈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70세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과 블루베리를 드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 달 뒤 혈액 검사 결과 중성 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함께 상승했죠. 아몬드 속 비타민이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량을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평소 물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제 전해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건강을 위해 무조건 싱겁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염분이 너무 적으면 신경 전달이 느려지고 피로와 건망이 늘어납니다. 고령층에서 지나친 저염식이 기억력 저하와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으로 신경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염분이 부족하면 그 신호가 약해지고 뇌도 느리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74세 최은자님은 평소 저염식을 철저히 지키셨는데 자꾸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제염 대신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미역국이나 멸치 국물처럼 자연 염분이 든 음식을 추천했죠. 한 달 뒤 최은자님은 피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다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염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하루 적정량을 정하시고 정제염보다는 간수를 뺀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혹시 최근 너무 싱겁게 드시고 피로감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자연 염분을 조금씩 보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용이 없어요. 잠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깊은 잠일수록 기억이 정리되고 노폐물이 제거되죠. 미국 신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수면 중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뇌 속 노폐물이 씻겨 나간다고 해요. 이 시스템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69세 김성호님은 밤에 자주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수면 패턴을 분석해 보니 깊은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8시 이후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라고 권했죠.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김성호님은 기억력 점수가 확실히 올랐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도를 낮추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무거운 음식은 소화 때문에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아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들게는 하지만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요즘 밤에 자주 깨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저녁 루틴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지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뇌의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인지력 저하 위험이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신호가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65세 이정미님은 평소 기름을 거의 안 드셨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볶음도 물로 하셨죠. 그런데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이 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세포막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밥 지을 때 아보카도 오일 1스푼을 넣어보라고 권했죠. 그리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뒤 이정미님은 말의 흐름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올리브 오일은 찬 요리에, 아보카도 오일은 볶음용으로 활용하세요. 하지만 하루 1스푼 이하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나치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요. 혹시 아직도 기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뇌가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게요. 비타민 B군과 D3, 마그네슘은 기억력 회복의 핵심 3요소입니다. 한국노화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부족할수록 인지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비타민 B군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 D3는 뇌세포를 보호하며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72세 윤미자님은 하루 한 알 멀티비타민을 꾸준히 드셨어요. 처음엔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3개월 뒤부터 기억력이 확실히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는 즉효성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아침엔 비타민 B군을 드세요. 에너지 대사를 돕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점심엔 D3와 C를 드시면 오후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저녁엔 마그네슘을 드세요.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고함량 제품보단 균형형 제품을 선택하시고 공복엔 피하세요.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영양제를 챙기고 계신가요? 이제 이 기본을 다진 뒤 뇌를 한 단계 더 깨우는 집중 케어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본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차례입니다. 시티콜린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건 기억 신호를 주고받는 아세틸콜린의 원료예요. 우리 뇌는 신경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기억이 끊기거나 집중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시티콜린은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 역할을 하죠. 시티콜린은 오전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과 함께 드시면 자극이 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꾸준히 3개월 이상 유지하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먹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세포는 천천히 회복되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드셔야 해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커피를 마시나요? 아니면 잠깐 쉬시나요? 시티콜린을 꾸준히 드시면 그런 순간들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커큐민입니다. 강황 성분으로 잘 아시죠? 커큐민은 뇌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해요. 뇌 속에 쌓인 미세 염증 물질들이 기억력을 방해하는데 커큐민은 그걸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에서 커리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커리의 주성분이 바로 강황, 즉 커큐민이거든요. 다만 커큐민은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낮아요. 식후에 드셔야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요즘은 리포 커큐민처럼 흡수 강화형 제품도 나와 있으니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커피 대신 따뜻한 강황차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침마다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요. 입맛도 개운하고 염증도 잡히는 느낌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포스파티딜세린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여서 신경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는 성분이에요. 뇌세포막이 딱딱하면 신호가 느려지고 그러면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거죠. 포스파티딜세린을 꾸준히 드시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서 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녁 식후 한 알 복용하시면 적당해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졸림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 중 언제 가장 집중이 어려우신가요?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만약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신다면 점심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리듬에 맞춰서 복용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3의 핵심은 DHA 성분이에요. DHA는 뇌세포를 감싸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DHA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신경 신호가 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메가3는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 식후에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영양제로 따로 안 드셔도 되지만 생선 섭취가 부족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루 한 알씩 꾸준히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메가3 영양제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면 루틴입니다. 앞서 챕터 3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은 뇌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잠을 깊게 못 자면 그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뇌는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 수면 유도 습관을 만드세요. 자기 전에 조명을 줄이고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거든요. 오늘 밤은 뇌에게 휴식 시간을 주실 건가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녁 7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저녁엔 캐모마일차나 따뜻한 우유가 좋습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거든요. 그리고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불은 너무 두껍지 않게 몸이 편안한 정도면 충분해요. 잠옷도 조이지 않는 걸 입으세요. 작은 불편함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전에 짧게 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주거든요. 아침에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밤에 숙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라고 뇌에 학습시켜야 해요.
그래야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렇게 5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뇌는 놀라울 만큼 회복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름이 금방 떠오르고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그 느낌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실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염증과 불균형입니다. 30년간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저는 수없이 확인했어요. 70대, 80대에도 뇌는 충분히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잘못된 상식은 무엇이었나요? 기억력엔 달걀만 먹으면 된다. 기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나이 들면 깜빡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과 수면, 그리고 좋은 지방을 챙기는 것, 입속 염증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게 진짜 뇌 건강이 핵심이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고 말의 흐름이 끊기고 감정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죠. 대화가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루하루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뇌가 늙어가는 신호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은 또렷해지고 말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선명하게 기억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오후에도 졸음이 덜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즐겁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의욕도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자면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 오일 1스푼, 그리고 비타민 B군 1알. 그 작은 습관이 뇌를 깨우는 첫 시작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기름 1스푼, 내일은 양치 후 입 헹구기, 모레는 저녁 조명 낮추기. 이렇게 하나씩 쌓이면 1달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김정자 님도, 박영수 님도, 최은자 님도 모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1달 뒤엔 확신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습관이었고 그 습관은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5분 뇌 회복 스트레칭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운동과 눈 운동만으로도 뇌 회로를 깨울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분부터 실천해 보시겠나요? 입 헹구기인가요? 아보카도 오일 1스푼인가요? 아니면 저녁 조명 낮추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